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팟캐스트 방송, 유튜브 방송 탄캐스트 제1회 방송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민변에서는 그동안 많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제 단골 출연자로 출연하신 많은 변호사님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저희 이처럼 직접적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제작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파일럿 방송이고요. 저희 사실 민변에서는 2017년을 맞이해서 웅대한 프로젝트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탄핵 국면 등 시국이 엄중하여 이렇게 특별하게 파일럿 방송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 본격적으로 형사 공판이 시작되고 있는 최순실 사건 등에 대해서 직접 방청을 하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변특별위원회에서 공판 대응팀 팀장을 맡고 계신 윤봉남 변호사님을 모시고 앞으로 최순실 사건이 재판에서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봉남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봉남입니다. 그 파일럿 방송 축하드리고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우주 비행사였는데 파일럿이 됐습니다. 드디어.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12월 19일 저희 이제 방송 촬영 기준으로는 어제 최순실 씨가 이제 형사 피고인으로 나온 재판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어제 재판에 참석하신 윤봉남 변호사님으로부터 재판 진행의 경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재판에 있었던 참석하게 되신 계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을 누군가는 좀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이게 이제 저희 특위 내 회의에서 나왔고요. 시간 많은 제가 하겠다 이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인데 일단 재판을 가려고 하니까 또 방청권을 이렇게 응모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게 하여간 초창기에 제일 이 고비였습니다. 보통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이제 참석을 하거나 이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참석을 하는데 저희 민변 같은 경우 특별한 법적 신분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방청을 했다는 건데 방청권 경쟁에 관한 에피소드가 컸다고 들었습니다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공개할 거고 방청권 응모는 어떻게 할 거냐. 몇 주 전부터 계속 문의를 했는데 바로 직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줄을 서서 가서 응모를 해가지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또 긴급하게 민변 회원들과 같이 가서 한 10여 명이 응모했는데요. 10여 분의 민변 회원분들이 응모를 했다는 것이죠. 네, 저희 변호사들이 다 줄 서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세 분이 당첨이 되어서 저도 혹시 팀장인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주 천우신조로 당첨이 됐습니다. 네, 거의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추첨에 버금가는 경쟁률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앞으로 쭉 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쭉 방청을 윤봉남 변호사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당첨이 계속 돼야 될 텐데 그게 제일 고민인데요. 당첨을 하는 거 말고도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모니터링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제 방청 모니터링을 추첨을 한 것은 1회 쿠폰을 당첨되신 거고.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 계속 응모를 하시고 또 방청을 하셔야 되면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되겠네요. 네,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 그럼 최순실, 안종범 그리고 정호성 3명이 있는 하나의 재판이 있고 나머지 이제 차은택을 비롯한 5분 있는 재판이 있는데 사실 앞에 재판이 더 핵심적인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순실, 정호성 그리고 안종범 3명에 대한 공소 사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기소를 했고 그 기소 사실에 대해서 각각의 변호인들 혹은 당사자 피고인들이 어떤 입장을 제출했는지 좀 나누어서 소상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에 대한 공소 사실의 핵심은 최순실과 안종범이 대통령과 공모하여서 미르 재단이나 K 스포츠 재단에 800억 상당인가요? 700억 상당인가요? 이 돈을 이렇게 억지로 모금을 했다. 기업이 원치도 않은데 이게 이제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건데 최순실은 뭐라고 답했냐면은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없었다.
공소 사실은 전부 부인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공소 사실에서도 뭐 다 전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안종범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 그 대통령과 최순실과 이렇게 셋이 공모해 가지고 재단 그 자금을 모았다는 게 공소 사실이었는데요.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안종범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전달을 했더니 다 이미 알고 있는 눈치더라. 그런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야말로 심부름꾼에 불과했고 게다가 자기 심부름과는 별개로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그러면 다른 선에 의해서 이미 다 뭐 얘기는 다 된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어떤 반응을 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러면 그 전반적인 뉴스 보도나 여태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면 대통령께서 재벌 기업 회장들을 독대했을 때 이제 한번 그 노티스나 인지가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수금하는 독촉하는 역할을 안종범 수석이 했다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뭐 진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경우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정호성이 자백을 했습니다. 정호성의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인데 말하자면은 뭐 연설문이라든가 아니면 외교나 어떤 국방상의 비밀 문서들을 빼돌렸다. 참 외교하고 국방은 아직 기소가 덜 됐습니다. 네. 근데 어찌되었건 공무상 비밀 문서 47건이 그 대통령 자료를 빼돌려 가지고 최순실한테 줬다. 이게 이제 혐의 내용인데 그 정호성은 대체로 인정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재판장께서 뭐라고 물었냐면은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는 겁니까? 하고 다시 되물었어요. 아, 직접 예. 네, 물었다는 거죠, 판사분께서. 그랬더니 정호성 변호인은 정호성은 안 나오고 이제 그 정호성 변호인이 답을 했는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제 안봉근, 이재만 이 두 분도 사실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특별히 검찰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고 이제 별도의 그 이야기가 없는지 이건 특검에서 또 다뤄져야 되는지 이건 좀 궁금하실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현재까지 기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불과합니다. 불과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대통령 관련 자료들을 최순실한테 전달한 부분 이 점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안봉근이나 이재만이 뭐 다른 형태의 뭐 지금 의료 비리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니면 출입 관련해서 문제라든가 그런 데서 새로운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 아마 어떤 기소가 추가로 된다거나 추가로 문제가 될 텐데요. 어쨌거나 현재는 최순실한테 자료를 전달한 거 이 주체는 뭐 정호성입니다. 그래서 네. 정호성만 현재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안종범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이른 좀 중간적인 입장이고 정호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자백을 한 거고 최순실 씨는 이제 전면 부인을 한 조금 이제 농도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세 명이 묶어서 재판을 하는데 정호성 씨 같은 경우는 좀 일찍 그런 별도로 분리해서 재판이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그건 이제 재판부의 재량일 텐데요.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에 따라 달라질 텐데 뭐 일찍 재판을 끝난다고 해도 아마 뭐 다른 사건들을 더 다 해가지고 판단은 아마 한꺼번에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최순실 씨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보이십니까? 그 재판부에서 말을 했을 때 구속 기간 6개월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심 재판은 그 6개월 내에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네. 재판부에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이미 한 달을 썼다. 그렇죠.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다. 따라서 맥시멈은 말하자면 5개월 남은 거고요. 그걸 최대한 이제 뭐 서둘러서 진행한다 할 때 그 내에 이제 끝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1심 결과의 이제 증거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절차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더라도 한 가지만 먼저 짚으면 정호성 씨 같은 경우는 모든 혐의를 이제 그
자백을 했기 때문에 정호성 씨와 관련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좀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주요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1심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만 헌재에서 좀 직접적으로 부담 없이 인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